네,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수익률을 극대화 보는 시간입니다. 공략주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일 시장도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. 몇몇 종목이 좀 급등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. 근데 이제 어떤 종목들이 또 이제 핫하게 움직였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입니다. 롯데 웰푸드인데요. 일단 좀 최근에 보시면 음식료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한 것 같아요. 롯데 웰푸드를 비롯해서 뭐 삼양식품, 빙그레 이런 종목들이 또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는 모습인데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전망치가 보니까요. 2분기가 한 640억대로 지금 전년보다는 30% 이상, 그다음에 전 분기 대비는 한 70% 이상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거다라는 좀 전망이 있습니다.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일단 정고점이 좀 넘어진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에너지가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이런 어떤 신고가 종목들이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 종목입니다. 한미반도체인데요. 한미반도체는 그저께 급락을 했죠. TC본도 경쟁자가 출연했다. 자, 이 부분들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어제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. 물론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한 건 아니지만 시장보다는 좀 양호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래도 경쟁자가 나와도 한미반도체한테는 안 될 거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하루 만에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. 그래서 일단은 저항 자리는 16만 원이고 지지선은 13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이 어떤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구간에 대한 흐름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요. 오늘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매수가 얼마만큼 유입됐지.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어저께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하이닉스는 좀 밀렸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한미반도체에서는 어떻게 좀 작용할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예전에 하이닉스가 지금 마이크론이 이제 경쟁자로서 HBM의 이제 그러니까 퀄 테스트에 좀 통과를 했다는 뉴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밀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. 근데 이제 결국에는 경쟁자를 압도하는 어떤 기술 때문에 이제 올라왔던 것처럼 한미반도체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좀 체크해 나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종목입니다. 에코프로비엠인데요. 에코프로비엠 하면은 2차 전지 당연히 이제 대장이고 양극재 대장입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기대감이 높은 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하향 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5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입니다. 일단은 5월 양극재 수출 단가가 좀 반등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NCA 쪽의 수출 물량도 좀 증가했다고 해요. NCA 하면 에코프로비엠이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21선에 대한 어떤 돌파 내지는 터치 가능성 이 부분들이 에너지가 얼마만큼 좀 나오는지는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 종목입니다. SM인데 엔터주가 상당히 좀 매매하기 힘듭니다. 최근에 이제 하이브를 비롯해서 SM까지 어저께 장중에 2시 45분 이후에 갑작스럽게 지금 9만 원 했던 주가가 8만 원 초반까지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. 일단은 NCT 멤버 일부의 어떤 멤버의 이제 부정적인 루머가 좀 확산됐기 때문인데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좀 대처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올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어저께 시간의 단위가에서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상당히 살짝은 좀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오늘 박스권이 좀 유지가 되는 그림으로 갈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입니다. 공략주 시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제가 공략주 종목으로 반도체를 계속 좀 추천을 드렸죠. 파크 시스템즈, 어저께 같은 경우는 TCK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또 목표치에도 달성이 됐습니다. 일단은 오늘도 보셔야 될 내용은요. 2차 전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할 텐데 양극재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죠. 그래서 관련주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양극재만 보셔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폭넓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애플 관련주인데요. 일단은 WWDC가 6월 10일부터 좀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애플이 지금 연간 신고가 196달러가 신고가인데 지금 194달러에 머물러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유효하기 때문에 관련주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2차 전지에서 대주전자재료를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주전자재료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. 실리콘 음극재로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죠. 국내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.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충전 시간,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용량을 좀 키워주는 이제 그런 소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포르쉐 타이칸이라든지 아우디, 현대차, 그다음에 테슬라라든지 포드,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의 어떤 채택이 올해는 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 한 350%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어요.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좀 발표가 됐습니다. 최근에 주가가 박스권이 좀 넘어갔기 때문에 박스권이
넘어간 종목은 우리가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밸류상은 좀 비싸긴 하지만 기대감 요인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요. 목표치 자체를 13만 원 단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0만 5천 원 이렇게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업종 안에서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 대주전자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설명 이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자분들 오늘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유진이었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